자,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나갈 건데, 그중에서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그냥 기본적인 풀이랑 3차 방정식 약간 응용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 이게, 여기 파트가, 어? 어렵냐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조금 심화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문제 풀이로만 알려주면 기억을 못하니까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준이라고 설명할 게 조금 많아요. 한번 볼게요. 자, 3차, 4차 방정식. 방정식은 몇 차까지 있니? N차. 무한이에요. 자, 그래서 3차나 4차나 방정식 상관없이 우리가 얘를 그냥 N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방정식은 원리가 똑같아. 너희 1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하나. 2차 방정식 근은? 그러면은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겠어? 얘는 근이 n개겠지. 자, 그럼 이제 근이 n개인데 그 n개는 실수도 되고 허수도 되고 다 돼. 복소수 범위에서 다 되는 거야. 꽤 느리네. 자, 이렇게 우선은 3차, 4차 방정식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고 n차 방정식으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너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을 보면 보통 능량꼴로 표현된 것을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1차 방정식의 해는 어쨌든 우변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3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원래는 이항이라는 거 하기 전에 우변이 0 되게끔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원리야. 그래서 2차 방정식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주어질 때 우변이 0 되게끔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곱셈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곱셈 형태로 만들면 0 되는 값을 찾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여서 해가 4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같은 원리로라면 너희가 3차든 4차든 n차 방정식이든 결국에는 좌변을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지.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능력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했을 때 나온 인수들이 0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좌변을 인수분해할 건데 너희가 어쨌든 오늘 할 것은 3차 또는 4차인데 3차 이상의 식 인수분해 방법 뭐라고 배웠지? 서진아. 많이 피곤하군. 고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용하는 거지? 조립제법, 고차식 인수분해 했을 때는 조립제법 떠올려야 되고 하나 더. 조립제법에 조립제법 할 때 이 옆에 숫자 찾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지. 인수정리가 뭔지 까먹었지. 너희는 참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자, 인수정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1이 0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다항식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어쨌든 식이 있을 때 그게 0 되는 값을 하나 찾아내면 그것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 찾아낸 값으로 너희는 조립제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주면 얘는 인수라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머지가 0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하는 게 고차식 인수분해였거든. 기억나? 안 나는 것 같은 이 분위기는 뭐니? 자, 그래서 우선 단순히 너희가 3차든 4차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인수정리 통해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근이 보일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3차, 4차 몇 가지만 연습해 볼게, 책에서. 자, 우선 기본적으로 1번부터 너희가 많이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은 좀 자세히 할 테니 잘 듣고 그리고 이거 복습용 프린트 또 나갈 것이야. 주말에. 자, 3차 방정식에서 어쨌든 근을 찾아야 되는 거고 큰 근이랑 작은 근. 그럼 여기는 3차 방정식에 있는 이 식을 요식 얘를 그냥 fx라고 취급해버리면 뭐 넣었을 때 0되니?
x에다. 그거 빨리 찾는 방법. 개수의 합이 0이면 x가 1일 때 항상 0 되지. 처음 알았어? 왜 그래? 그럼 안 되잖아. 개수의 합이 0이면 x가 1일 때 항상 0 되죠. 자,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거 알았으면 1로 조리제법 바로 들어가면 돼. 개수들 쓱 다 순서대로 쓰시고요.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1 넣었을 때 0 되니까 1로 조리제법 해주면 1, 1, 5, 5, 4, 4 당연히 0 나올 거고. 어? 아, 그게 여기 있지, 결국. 응. 어쨌든. 그것 또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인수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얘네들의 곱이죠. 그래서 얘랑 얘의 곱인데 여기 앞에 숫자 1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고 요식은 2차식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는 거지. 그래서 2차식도 인수분해해서 쓰면 x-1에 x 플러스 4, 그 다음 x 플러스 1. 그러니까 근이 1,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 그럼 가장 큰 근 알파, 가장 작은 근 베타. 안 어렵지? 근데 이렇게 너희가 조리제법을 했을 때 얘가 인수되는 거 하나 찾고 나서 나오는 이 2차 식이 지금처럼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안 되는 것 중에서 허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 들을 때 핸드폰 넣으시고요. 집중하세요. 자, 여기 3차 방정식 2번. 2번도 보니까 근이 얘 또는 얘로 나온 걸로 봐서 허근이 나오는 것 같아. 마찬가지. 이것도 개수의 합이 0이니? 그지? 개수의 합이 0이면 그냥 1로 조리제법 항상 돼. 따라서 1 넣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2, 0. 그럼 얘는 봤을 때 x-1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2차식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근이 나오겠지? 허근. 따라서 근은 1, 실근 하나랑 허근은 근의 공식에 넣어야 돼. 넣으면 뭐지? B'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시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나오겠네. 단순 연산은 내가 그냥 빨리 해도 괜찮지? 괜히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다가 다른 문제 설명을 못해서. 4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거든? 원리 똑같아. 근데 약간 조금 변형한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을 보시면 4차 방정식에서 근을 알파, 베타 이거 뭔지 알지? 감마 얘는 델타. 델타. 델타 처음 보나? 응. 4차 방정식 설명할 때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가지로 봤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겠는 사람? 딱 번뜩 떠오르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힌트! 여기 있는 4차식을 fx라고 놨을 때 뭘 구하면 답이다. F2인데요. 왜 그런지 알겠는 사람. 지금 얘가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것은 fx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거기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지. 결국에 그냥 얘를 fx로 놨을 때 f2 구하는 거야. f2 구해서 답 찾으시고.
그냥 대입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색다른 4차 방정식 두 개만 볼게. 여기 3차, 4차 방정식이 너희가 그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단원에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여. 자, 특히 4차 방정식 중에서 당연하지. 4차 방정식 중에서 조금 특이 케이스 두 개만 볼게. 자, 첫 번째,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식 뭐였더라? 어떤 거 갖고 있는 게 보기차식이죠? 오늘 배운 애들 많니? 진짜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 보기차식. x 4제곱, x제곱, 상수 요런 애들 가지고 있는 게 보기차식이죠. 자,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게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 서진아! 그래서 이걸 자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보니까 공부를 문제만 푸는 것 같아. 개념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개념을 계속 달달달 외워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보기차 방정식이다. 보기차식이다. 보기차식 인수분해 방법이 뭐가 있지? 했을 때 딱딱 나와야 돼. 그걸 알아야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숙제할 때 그냥 문제 풀지 말고 개념 공부 좀 하고 나서 문제 좀 풀어. 하고 나서 정리를 해. 그러니까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개념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풀이법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 암기하세요. 자, 보기차 방정식은 우선 첫 번째로 x제곱을 치환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풀이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밑에 뭐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얘랑 얘의 차이는 요거는 치환하자마자 인수분해 되는 거고 x자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요거는 뭐 하는 거죠?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 잠깐만 이거 플러스로 바꿔서 할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지금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x자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완제꼴로 바꿔야 돼. 또 완제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데 합차를 해야 되거든. 완제 다음에 합차. 볼게요. 첫 번째 거 보면 우선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인수분해가 t-4랑 t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서 t값이 나와서 x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t값이 나오는 게 t는 4하고 마이너스 1. 근데 t값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이 4인 경우랑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x제곱이 4면 x값 어이구 키보드가 나오니? x제곱이 4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래서 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도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꿀 때에 너희가 2차 항하고 상수항에 맞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2차 항이랑 상수항이 t제곱이랑 플러스 1이 나오도록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방식은 t 플러스 1의 제곱이거나
t-1의 제곱 둘 중에 하나인데 t 플러스 1의 제곱이면 이거 두 개 나오죠? 근데 가운데가 플러스 t가 나오게 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t 하면 되고 t-1의 제곱이면 가운데가 플러스 t가 나오게 하려면 얘는 플러스 3t 하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봐봐. 얘를 완전 제곱꼴로 한 다음에 합차를 하려면 당연히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둘 중에 가능한 게? 밑에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선 여기가 플러스여서 안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합차를 하려면 둘 다 제곱수여야 되는데 이 앞에 숫자가 얘는 1이니까 1은 1의 제곱이라서 얘는 가능해. 근데 3은 제곱수가 아니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걸 골라서 인수분해 하시는 거고요. 즉 여기에서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는 0인데 t 대신에 원래 있던 x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합차가 가능한 식이 나온다고요. 됐어? 그럼 합차 가능한 식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합한 거고 차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그래서 여기에서 허근 하나, 여기서 허근 두 개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허근 두 개, 허근 두 개. 이해돼? 그래서 이제 보기차 방정식은 기본 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수분해 바로 되는 거, 완전 제곱꼴로 하는 거. 이것도 책에서 볼게요. 졸지 마시오. 졸지 마시오. 하나씩 보자. 10번. 이게 바로 인수분해 되는 애죠. 자, 인수분해 되는 애는 굳이 치환하지 말고 어차피 되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도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4로 36이 인수분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는 0 만들면 0 되는 거 인수분해 뭐 끝까지 더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제곱근 성질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서진아, 어떡해. 오늘 너희도 체육대회 있니? 왜 이렇게 인사불성이지? 자,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 13번 같은 경우는 4차 방정식에서 얘가 딱 봐도 X자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이니까 얘는 치환한 다음에 얘랑 얘로 완전 제곱꼴 만드는 거. 그럼 지금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5인데 그럼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 T 플러스 5의 제곱으로 해야 되겠니? T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해야 되겠니? 상훈이 엄청 졸려. 위에 거지. 밑에 거는 얘가 마 10t가 나오니까 얘 만들려면 플러스 16t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합차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암산으로 너희가 이걸 생각해서 바로 쓰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t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x제곱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합차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건데 얘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얘를 근을 직접 구하는 거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고 여기서 뭐 이용하는 거겠어? 근과 계수 이용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의 근을 이거의 근으로 보고 감마 델타를 얘의 근으로 보면 각각 여기 있는 식 두 개씩 짝지어서 첫 번째 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두 번째 것도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로 보시면 결국 두 근의 합곱으로 풀리는 거. 그래서 얘가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곱이 5,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를 감마 델타라고 본다면 두 근의 곱이 5, 두 근의 합이 2. 그럼 답은 0이네. 괜춘? 막 어렵진 않죠. 귀찮을 뿐이야. 여기는 연산이 많아.
추워?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4차 방정식 두 번째 거 대칭형 갈게요. 자, 특이한 4차 방정식, 대칭형 방정식 있는데 대칭형 방정식은 여기 예시로 그냥 볼게. 14번.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했었음. 고차식인데 가운데 한 기준으로 해서 요 순서대로 개수의 절대값이 대칭을 이루는 거. 그게 이제 대칭형. 근데 이게 개수가 꼭 똑같을 필요 없이 개수의 절대값이. 그래서 여기 절대값 2 똑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1 똑같은 형태가 대칭형이고요. 대칭형은 이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x제곱 있지. 얘로 모든 항을 다 묶어서 푸는 걸 시작으로 가. 얘로. 그래서 모든 항을 x제곱으로 묶어주면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야. x제곱으로 묶어주면 식이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 할 것 같아? 치환하려면 짝꿍을 잘 줘야 되는데 x제곱이랑 짝꿍이 누구겠니? x제곱분의 1, 그지? 그래서 두 개 짝지어서 얘를 뭐로 바꾸겠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짝꿍은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x분의 2. 얘네 두 개가 마이너스 2로 묶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x제곱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요 두 개가 이렇게 바뀌니까 얘 제곱으로 써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는 얘랑 계산해서 맨 뒤에다 쓸게. 마3. 그 다음에 가운데항 6억.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원래는 치환해서 하는 거지만 너희는 아마추어가 아니잖니? 그냥 바로 x자 할 수 있지. 그지? 아마추어인가요? 어? 아마추어야? 자, 요거. 얘 그럼 이제 마3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마3.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는 0.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기억나는 사람 없음? 큰일 났네. 얘 x제곱 어떻게 해야 돼? x랑 x의 곱이니까 x 하나를 여기다 곱하고 다른 x 하나는 여기다 곱하는 거죠. 뿌려주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게 다항식이 되거든. x가 분모에 있는 것은 다항식이라고 말을 못하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이 x제곱에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3x니까 얘를 먼저 쓸게. 내림차순으로.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2차 방정식이랑 이 2차 방정식은 0이니까 얘가 0 되는 값, 0 되는 값을 구하려면 둘 다 근해 공식 써야 하는데 어차피 너희는 실근을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식이야, 두 번째 식이야. 실근은. 얼른 판별식 생각해보면 되지. 실근 나오는 게 첫 번째 식일까, 두 번째 식일까? 첫 번째 거죠? 그럼 요거 이제 근해 공식에 얼른 집어넣어서 답 찾으면 딱 봐도 답이 4번이네, 그지? 2A분의 맛B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어려워? 대답 좀 하지. 아, 진짜 정말. 어렵냐?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쉽냐?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큰일이 아주. 넘어갈게요. 이제, 한 가지 개념만 알려주면 돼.
아, 두 개네? 아, 나 어제 근각계수까지 했구나.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나가줘야지 뭐.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거 할 거야, 또.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기본적인 3차, 4차 방정식 풀이를 갖고 졸려 죽겠어. 너 왜 그러지? 내 잘못이지? 아니야, 니들이 체력 관리도 중요한 건데. 자, 볼게. 꼬집어, 꼬집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이거. 지금까지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지금 중학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시험지가 앞에 거가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 그게 이제 모의고사 수능 형태야. 그러니까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는 겁나 쉬운 것들이 나와. 어. 뭐 그 정도는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문제들은 그 수준이야. 1번부터 6번까지 정도의 수준. 그럼 이제 7번부터 그 이상의 수준의 문제들은 이제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알려주는 것도 킬러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이거 개념까지 잘 갖고 놀아야 킬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졸지 마, 졸지 마. 자,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너희가 근해 판별은 어디서 최초로 배웠어? 판별식, 2차 방정식. 그지? 그럼 여기서도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은 판별식 가지고 풀 건데 이 판별식은 방금 봤던 것처럼 2차에서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은 어떤 식이냐면 이게 좀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fx는 0이라는 얘가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 자, 요 개념은 기본적인 세팅이 여기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f 알파는 0이다 라는 조건 하나가 붙어. 이게 무슨 말이지? f 알파는 0이다? 몰라요 하면 안 돼. 내가 아까 알려줬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죠? 다시 말해서 조립제법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준다고. 이해했어? 그럼 결국에는 fx가 3차 방정식인데 그것은 x 빼기 알파와 그러면은 몇 차 방정식의 곱이겠어? 2차겠지?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gx라고 놔볼게. gx는 2차 방정식, 2차식.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기본 세팅. 자, 요 기본 세팅에서 시작되는 게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야. 자, 그럼 우선 봐봐. 3차 방정식을 이렇게까지는 인수분해 해놓은 상태에서 보자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3차식이 하나는 1차식과 또 하나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알파는요. 알파는 기본적으로 실수 이렇게 제한을 둘게. 그러니까 알파 실수값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보자.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에서 근해 판별 총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뭘 만족하면 될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이미 얘가 0되는 알파 값 하나는 같지. 그럼 결국엔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근을 몇 개 가지면 돼? 2개인데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 이해돼? 됐어?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얘만 만족한다고 되질 않아. 모두 만족해. 한 가지 더 만족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너희가 얘를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 했어. 넘어간다. 우와. 고개가 뒤로 넘어가는 걸 목격한. 자, 만약에 인수분해 했는데 x-1에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칠게.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맞는데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4랑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은 근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제시된 이 근은 여기에 근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알파를 여기다 넣었을 때 그게 참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조건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 게 G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의미야. 이해했어?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라 그냥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개의 실근이면. 세 개의 실근이면 이거 상관 있어? 없지. 그러면 이때는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중근이어도 되니까. 이해돼? 큰일 났어. 이거 정말. 자, 세 번째. 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 번째 거. 자, 얘는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자,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면 실근에서 생각하는 거야, 중근.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면 결국 GS가 2차식인데 그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면 되니까 결국에는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또 뭐가 될 수 있어? 아까처럼 x 플러스 인수분해 했는데 뒤에 있는 걸 인수분해 했는데 공교롭게도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식이 나와서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이번에는 얘가 이것을 인수로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g 알파가 0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아까 우리 첫 번째 거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맞니? 근데 중근을 가지려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 아니지. 얘가 되거나 얘가 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또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가 얘 또는 얘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고 얘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해돼? 차이점? 어려워? 개념이 너무? 또 대답 안 하죠? 나 왜 자꾸 망각하지? 너희가 어차피 대답을 안 할 거라. 나 왜 계속 망각하고 계속 물어보지? 자, 네 번째. 자, 실근 하나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가지기 위한 조건. 얘가 제일 쉬워요. 자, 너희가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미 실근 하나는 보이죠? 그럼 얘는 이미 실근을 가졌으니까 얘가 이제 허근 가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해됨? 됐나요? 이거 개념이 이 개념은 센 같은 거에 없어. 찾아봐도. 적어 놓거나 찍어 놓거나 아니면 올려는 줄 거야. 근데 잠깐만. 요 위에 제목도 같이.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이 개념은 일반적인 체계는 없고 응용 문제다 보니까 책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내가 이런 걸 정리해놓은 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맞불 교과서? 그거 알아? 이거 고등학교 신입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책이거든? 여기에는 개념이 좀 풍부하게 있어서 이 책은 아마 있을지도 몰라. 찾아봐야지 알겠지. 옛날 건 아니야.
아무튼 자, 그럼 봐봐. 이거 실제로 문제 적용하는 것 좀 연습해 볼게. 이거는 진짜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특히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은 중근 가질 때 또는 서로 다른 세실근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모든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는 낸다고 보면 돼. 개념이 없어. 이거 응용 문제. 응용 문제, 근데 그걸 선생님이 그냥 따로 정리해 준 거야. 봐봐. 그럼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69쪽에 21번. 이게 이제 대표 문제죠.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중근을 갖는데 라고 하면 아까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3차 방정식의 기본 세팅은 근해 판별의 기본 세팅은 이 식이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최소 조립제법을 한번 해서 인수분해는 해놔야 돼. 이거를. 근데 지금 얘도 봐봐. 개수가 1, 3 빼기 K,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거 개수 다 더하면 0이지. 그지? K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수의 합이 0이면 어차피 1 넣었을 때 0 되니까 1로 조립제법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3막 K, 그 다음 K, 마이너스 4. 1, 1, 4막 K, 4막 K, 그 다음 4고 위에 4 올라가니까 0 떨어지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k의 x 플러스 4는 0이라고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gx라고 놓으면 결국에 중근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은 gx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면 되니까 얘가 여기에서 판별식이 0이 되거나 또는 얘랑 공통인수가 있으면 되니까 얘가 이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G1이 0이면 되는 거지. 이거 이해해? 얘를 인수로 갖는다가 G1이 0. 그래서 두 가지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풀면 뭐지? 판별식 풀면은 16-8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이 0인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맞죠? 그래서 K가 0하고 8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G1이 0인 거 찾으면 여기다가 1 넣어. 1 넣었을 때 결국에는 1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이어야 되니까 K 값이 9 나오죠. 이렇게 해서 K를 세 가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풀지 못해, 깔끔하게. 그걸 분명 하나 빠뜨릴 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해 놓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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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중요한데요.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해줬던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야. 얘는 근이 모두 실수일 때. 근이 모두 실수일 때면 두 번째, 아까 2번 성질이죠? 2번 개념. 마찬가지. 아, 이거 필기할 시간 더 필요하니? 괜찮아? 23번은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네 번째 거.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풀면 되는 거 조립제법을 한번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와 그 다음에 G 알파가 0이 아니다. 이거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첫 번째 거. 이게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는? 응, 좋아.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근과 계수의 관계만 설명하면 되는데. 응? 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나가지 말고 멈출 걸 그랬다. 니들이 이렇게 피곤해할 줄 알았으면. 안 돼요. 내일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섞여. 화목토반이랑 수금토반이랑 섞여서 화목토 나갔던 진도를 너희는 무조건 나가줘야 돼. 근데 너네도 말이 없는데 화목토 애들은 좀 약간 말은 하긴 하는데.
너희보다 근데 말이 없나 보다. 내가 진도를 나가도 잘 버티는 거 보면. 자,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이거 안 어려워. 잘 잤다고 아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사실은 방정식은 꼭 1차, 2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n차에서 다 성립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모든 n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지만 4차 이상이 되면 복잡해서 잘 안 다루고 3차까지만 다루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려줄게요. 그럼 그거는 다 베이스가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것부터 한번 다시.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찾는 그거 얘기하는 거. 자,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라고 세울 수도 있지. 그지? 그 말은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다의 의미거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전개를 해서 a만 냅두고 전개할게. a 안 냅두고요. 미안. a를 그냥 양변을 나눠버리자. 2차항이니까. 얘를 날려버리고 전개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에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제공되었던 요식도 양변을 a로 나눠줄 거야. 그럼 얘도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 같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로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아내는 거였거든? 근과 계수가.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3차 방정식도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럼 3차 방정식도 같은 의미에서 ax 세제곱, bx 제곱, cx, d는 0. 얘도 3차니까 a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얘도 근을 얘는 세 개의 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는다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눈을 뜨시오. 이 두 개가 똑같고 아까 봤던 것처럼 양변을 a로 그냥 나눠버리면 첫 번째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 자, 여기서 핵심은 얘가 무조건 a분의 b, a분의 c가 나오는 게 아까 얘랑 똑같아. 왜냐하면 이 순서를 똑같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전개할 때 이거 기억나니 전개? 1단원에서 했던 거. 기억이 또 안 나니? 안 나는 듯한 표정들이다. 자, 이 전개하면 x 세제곱에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감마의 합에 x제곱. 그 다음에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지막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죠. 그러니까 세 근의 합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얘랑 같으니까 세 근 중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a분의 c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세 근을 모두 다 곱한 것은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부호 때문이고 마지막 것도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오는 거는 얘 부호 때문이니까 얘가 처음에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안 붙고 그 또다시 붙고 이건 계속 반복이 돼. 이게 4차나 5차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방정식에서 어쨌든 근각계수의 관계는 이런 방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전개식을 활용한 문제 하나만 해보고 끝낼게. 오늘 졸아서 수업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제발 꼭 다시 봐라. 자, 25번. 자, 요거 1단원에서 우리 했었던 스타일인데 이거 기억나? 라고 난 또 바보같이 또 물어봤죠. 꼬리 물기. 순한 꼴. 아, 그걸 꼬리 물기라고 표현하셨니? 그래서 그러면 꼬리 물기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걸 하려면 여기 한 명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자, 여기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값을 구할 때는 세 개의 합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세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 이용해서 1이라고 구하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 넘어가서 1 마이너스 감마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1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고 마지막 건 1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겠죠? 이것에 값 구하는 거랑 똑같지. 어라 근데 우리 아까 이거 했다. 이거 어떻게 했죠? 그렇지. 얘를 fx라고 놓으면 결국에 이거는 f1 구하는 거. 기억남? 음. 뭐야?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것이고. 숙제는 29번까지인데 토요일까지 잘 해올 수 있는가요? 8개 풀어주시지 않았어요?